빛이 있는 동굴은 편안한 안식처일 수도 있지만 깜깜한 동굴은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57강입니다. 한자는 각 한자마다 뜻을 표현하는 핵심 부수와 보조가 되는 수단 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단자는 각 한자의 핵심 부수를 찾아서 연관된 한자들과 세트를 맞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굴 혈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동굴 혈자입니다. 이 동굴 혈자는 동굴을 의미하고 어둡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동굴 혈자는 진면자와 8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진면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8팔자는 숫자 8을 의미하고 붓수로 사용될 때는 여러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혈자는 지붕 아래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 모양이 동굴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땅 밑에 지붕처럼 천정이 있는 여러 갈래의 구멍길을 동굴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땅 밑에 뚫려져 만들어진 크고 넓은 구멍 같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땅 밑에 어떤 이유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구멍 같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한 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 모양입니다. 땅 밑에 지붕이 있고 그 아래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 모양이 동굴입니다. 땅 밑에 지붕처럼 천정이 있는 여러 갈래의 구멍길을 동굴 혈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해로 동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로 동혈은 같이 늙고 같이 굴에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부부가 함께 늙고 함께 묻힌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면서 늙어가다가 같이 죽어가는, 그래서 같이 묻히는 것을 해로 동혈이라 합니다. 또 혈거라는 말이 있죠. 옛날 사람들이 동굴에 살던 것을 혈거라 했습니다. 또 묘혈이 있습니다. 묘자리를 묘혈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굴 혈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빌공자입니다. 빌공자는 비다는 뜻도 있고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빌공자는 동굴 혈자와 일할 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동굴 혈자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또 어둡다는 뜻도 있죠. 일할 공자는 일하다는 것이고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공자는 동굴에는 일하는 움직임이 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굴 같은 그 어둠 속에서는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죠.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 그것을 비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어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동굴은 깜깜하지요. 어둠 속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공자는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비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서 사람의 일생이 허무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공허하다고 할 때, 창공이라 할 때도 빌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창문 창자입니다. 창문 창자는 창을 의미합니다. 창문이지요. 이 창문 창자는 동굴 혈자와 모를사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굴 혈자는 중심자로서 동굴을 의미합니다. 어둡다는 뜻도 있죠. 또 모를사자는 모르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창문 창자는 동굴에서 모르게 마음을 두는 곳이 창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건물 안에서 남모르게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창문이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빛을 보려고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창인 것이죠. 창문 창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 있는 곳이죠. 작은 빛이라도 빛이 보이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발걸음도 향하게 됩니다. 창문 창자는 동굴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두는 곳이 창문이라는 표현으로서 어두운 장소에서 빛을 보려고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곳이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창문 창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풍창파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창파벽은 뚫어진 창과 흘린 담벼락이라는 뜻으로서 무너져가는 가난한 집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창문이 있죠. 동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창문 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굴 혈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연구할 구자입니다. 연구할 구자는 연구하다는 뜻이 있죠. 이 연구할 구자는 동굴 혈자와 아홉 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동굴 혈자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상황인 것이죠. 또 아홉 구자는 숫자 9을 의미하는데 붓수로 사용될 때는 최선의 노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구자는 동굴에서 9에 이르는 일이 연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굴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죠. 연구라는 말은 어떤 일을 깊이 조사하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죠.
그런 연구를 표현하는 연구할 구자는 어두운 상황에서 진리를 알기 위해, 사실을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회 각 분야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연구할 구자가 설명하는 연구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걸심장이 있습니다. 구걸심장은 남의 마음을 속속히 헤아리는 것을 구걸심장이라는 것이죠. 또 연구한다고 할 때, 탐구한다고 할 때도 연구할 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갑자기 돌자입니다. 갑자기 돌자는 갑자기라는 뜻이 있고 부딪힌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갑자기 돌자는 동굴열자와 개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동굴열자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이죠. 또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자는 동굴에서 개는 갑작스럽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짐승들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곳에 있다가 뭔가 인기척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죠.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짐승을 개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자는 동굴에서 개는 갑작스럽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평지돌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지돌출은 평평한 땅에 산이 우뚝 솟았다는 뜻으로서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옴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충돌이라고 할 때, 돌풍이라고 할 때 갑자기 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굴열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막을 질자입니다. 막을 질자는 막히다는 뜻도 있고 멈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막을 질자는 동굴열자와 이를 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동굴열자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상황인 것이죠. 또 이를 질자는 이르다는 것이죠. 도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질자는 동굴에 이르면 막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막히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동굴 안이 끝까지 뚫려있는 무한대의 길이 아닙니다. 동굴의 길은 어디에선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동굴에 이르면 결국 막힌다는 게 막힐 질자의 표현입니다.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어디에선가는 결국 막힌다는 것이죠. 그런 동굴의 사정을 설명하는 글자가 막을 질자입니다. 몹시 놀라서 기가 막힐 지경에 이르는 것을 질색한다고 하죠. 또한 숨이 막히는 상황을 질식이라고 하죠. 이럴 때 막을 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굴 혈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안식이 되는 동굴 같은 곳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